토스뱅크의 앱 전략. 2021년 10월 완전히 새로운 은행을 선언하며 세 번째 인터넷 전문 은행인 토스뱅크가 출범했습니다. 파격적인 가격 경쟁력을 내세운 토스뱅크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반신반의였습니다. 하지만 토스뱅크는 출범 첫날 사전 신청자를 포함하여 120만 명이 가입한 만큼 선배 인터넷 전문 은행인 K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첫날 가입자 수를 뛰어넘으며 금융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이러한 토스뱅크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토스의 슈퍼앱 전략입니다. 챌린저뱅크란 무엇일까요? 토스뱅크는 챌린저뱅크입니다. 영국 금융당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형은행의 과도한 점유율이 위기 상황에서 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대형은행의 지배력을 축소시키기 위해 챌린저뱅크를 도입했습니다. 챌린저뱅크는 모바일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새로운 은행으로서 기존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 혁신에 중점을 두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금융당국도 챌린저뱅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로 2015년 6월 금융위원회의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방안 발표를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오프라인 지점 없이 모바일이나 인터넷만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의미합니다. 2015년 11월 K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은행업 예비인가 결정을 얻었으며 이는 23년 만에 은행 설립 인가였습니다. 이후 2019년 12월 KT와 카카오에 이어 토스뱅크가 인터넷 전문은행 허가를 받았습니다. 토스뱅크의 출범. 2017년에 출범한 K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어 올해 10월에 출범한 토스뱅크는 국내에서 세 번째로 선보이는 인터넷 전문은행입니다. 토스뱅크는 완전히 새로운 은행을 선언하며 혁신과 포용의 챌린저뱅크를 지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월 10회로 제한하던 무료 송금 서비스를 평생 무료로 전환했으며 금액 제한 없이 연 2%의 이자를 지급하는 입출금 통장과 월 최대 46,500원 캐시백을 지급하는 체크카드를 출시했습니다. 또한 자체 신용평가 모형 TSS를 통해 기존 금융권에서 소외되고 있는 중저 신용자와 금융이력 부족자들의 신용등급 상향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토스뱅크의 모회사인 비바 리퍼블리카가 토스 앱 가입자의 56%가 30대 이하라고 밝힌 만큼 MZ세대들의 대출 비중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처럼 토스뱅크가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하며 금융산업의 축을 공급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옮기는 것이 가능해진 것은 원앱 방식의 슈퍼앱 전략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토스뱅크의 슈퍼앱 전략. 토스의 원앱 전략은 별도의 연동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토스라는 하나의 통합 어플리케이션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미 누적 가입자 2천만 명 이상을 보유한 토스는 기존 토스 앱에 토스뱅크 탭을 추가함에 따라 사용자들도 쉽게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고 토스도 쉽게 사용자들을 뱅크 고객으로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고객들이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하는 노력 없이 새로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편리함과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및 마케팅 비용을 절약함으로써 고객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은 토스뱅크 원앱 전략의 성공 요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토스뱅크 출범으로 토스는 금융 플랫폼 원앱을 완성시켰고 간편 송금 서비스를 하던 기존 앱에서 은행, 결제, 보험, 증권 등 다양한 금융 관련 서비스를 모두 다 처리하는 슈퍼앱이 되어 고객 락인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토스가 원앱 방식을 펼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토스는 2015년 은행의 특정 기능이었던 간편 송금 서비스를 가져와 그 기능만큼은 전통 은행을 뛰어넘겠다는 언번들링 전략을 펼쳤습니다. 이후 혁신적 간편 송금 서비스로 국내 전체 간편 송금 시장의 45%가량을 차지할 만큼 성공한 토스는 언번들링에서 리번들링 전략을 구사하게 되었습니다. 리번들링은 확보한 고객, 빅데이터, 기술력을 기반으로 M&A, 자체 개발, 제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세분화된 금융 서비스를 통합하는 전략입니다. 토스는 간편 송금 서비스로 확보한 고객에게 지급 결제, 보험, 증권, 은행 서비스를 추가하여 슈퍼앱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토스는 올해 10월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까지 인수하면서
금융뿐만 아니라 비금융 서비스 영역까지 아우르는 슈퍼앱을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전통은행들의 슈퍼앱 전략. 토스뱅크의 슈퍼앱 전략이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전통은행들도 슈퍼앱 전략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간편송금 토스 고객이 슈퍼앱 전략 덕분에 자연스럽게 토스뱅크 고객이 되었듯이 금융지주도 은행 고객을 비은행 계열사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 어플리케이션을 통합하고자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은행들의 슈퍼앱 전략은 쉽게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개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예적금, 송금 등 비교적 단순한 업무에 특화된 챌린저뱅크와 달리 전통은행들이 다루는 금융의 영역은 훨씬 넓고 복잡함에 따라 모든 금융 서비스를 하나의 앱에 담을 경우 앱이 무거워져 서비스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챌린저뱅크의 경우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언어로 개발된 네이티브 앱으로서 인터넷 속도와 상관없이 원활하게 앱을 실행할 수 있는 반면 전통은행들은 모바일 웹페이지를 앱으로 옮겨놓은 형식인 하이브리드 앱 방식입니다. 이는 네이티브 앱에 비해 UI를 구성하는 디자인 부분이 취약하고 웹 브라우저를 실행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인터넷 속도에 따라 앱의 구동 속도가 좌우됩니다. 전통은행들이 세분화된 앱을 네이티브 앱 형식으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각 모바일 운영체제별로 앱을 개발해야 하므로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전통은행들은 하나의 앱으로 통합하는데 상대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측면 외에 제도 및 법 체계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금융당국에서는 전통은행들이 하나의 슈퍼앱을 통해 은행, 보험, 증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요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도적 요건에는 은행의 겸용, 부수 업무 범위 확대, 신사업 출자 규제 완화, 은행권 망 분리 규제 합리화, 금융, 비금융 정보 공유 활성화 등이 있습니다.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로의 방향성. 전통은행들이 슈퍼앱을 통해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고객의 니즈에 맞춰 제공하는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로 나아가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앱 브라우저 방식 활용. 인앱 브라우저는 확장형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기술로 앱에 담기지 않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다른 앱으로 이동하거나 앱 내에서 웹 브라우저를 통해 외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은행 거래에 국한됐던 뱅킹 앱이 별도의 로그인 없이 자유롭게 다른 금융 서비스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일례로 올해 10월 말 KB국민은행이 선보인 KB스타뱅킹은 인앱 브라우저 방식을 도입하여 KB금융그룹 6개 계열사의 핵심 서비스를 하나의 통합된 앱으로 구현했습니다. 과거에는 앱을 합칠 경우 금산분리 규제 등 은행 관련 규제를 위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기능마다 앱을 분리하였고, 계열사 간 고객 정보 공유 제한으로 은행 고객의 정보를 계열사인 증권사 등에게 공유할 수 없었습니다.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 조건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인앱 브라우저 방식을 통해 넓고 복잡한 금융 범위를 다루는 전통은행들도 슈퍼앱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사용자 관점에서의 서비스 구축. 챌린저뱅크 어플리케이션은 간결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뿐만 아니라 가입 프로세스, 본인 인증 등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전통은행 어플리케이션보다 편리하고 사용자 맞춤형입니다. 따라서 전통은행들이 뱅킹 앱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용자 관점에서 서비스를 강화해야 합니다. KB국민은행은 그간 20개가 넘는 앱을 운영해 오면서 소비자가 이용할 기능에 맞춰 앱을 다운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앱이 수십 개에 달해 사용성을 저해야 한다는 피드백을 반영하여 기존 뱅킹 앱 KB스타뱅킹을 새롭게 개편하였습니다. 뉴스타뱅킹은 메뉴 구성이 직관적으로 바뀌어 원하는 기능을 편리하게 시작할 수 있고, 이체 거래 시 내용 입력이 완료되면 진행 버튼을 별도로 누르지 않아도 다음 거래 화면으로 자동 전환되도록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우리은행 앱 우리원 뱅킹도 세대별 특징을 반영한 새로운 메인 화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총 3가지 메인 화면인 MZ세대를 위한 펀 타입, 시니어 세대를 위한 이지 타입, 기본 메인 화면인 베이직 타입 중 원하는 메인 화면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금융지주들은 뱅킹 앱이 단순히 계열사 서비스, 타 금융 서비스를 연동하여 관리하는 것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어야 성공적인 슈퍼앱 추진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셋째, 생활 밀착형 서비스 제공. 그동안 전통은행들의 원앱 전략은 은행 서비스를 앱으로 단순 이전시키는 형태에 불과했습니다. 간편 송금 등 소비자 편의와 요구에 부합하는 혁신적 기능을 제공하지 못해 챌린저 뱅크들과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금융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모으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진 만큼 챌린저 뱅크들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전통은행들도 다른 업종과의 제휴 및 자체 개발을 통해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한은행은 부동산 플랫폼 솔랜드와 전기차 시세조회, 실손보험 청구 서비스 등을 모바일 뱅킹 앱 솔에 얹으며 금융과 생활 서비스를 엮은 슈퍼앱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세조회는 자동차 종합 플랫폼 개차와 제휴의 선보인 것이고, 실손보험 빠른 청구 서비스는 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 등 12개 보험사와의 제휴로 보험금이 청구된 증빙서류 발급 없이도 뱅킹앱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우리은행은 우리원 뱅킹앱에서 택배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뱅킹앱에서 택배 예약, 결제 서비스 및 택배 운송 상태를 조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전통은행이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금융 서비스와 함께 제공한다면 기존에 보유한 금융 데이터를 비금융 데이터와 결합함으로써 차별화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와 연계된 슈퍼앱 구축을 통해 고객들이 뱅킹앱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 전통은행들의 뱅킹앱 경쟁력은 강화될 것입니다.